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들이 언젠가 어디에 올라가긴 하겠죠? 사실 카메라에 이런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자꾸 그 첫 번째 영상을 끝으로 그동안 홍유리의 유튜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놀리길래 또 안 올릴 거라고. 근데 자꾸 보면 그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찍게 되고 욕심내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 18분 후에 도착하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마무리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받았던 질문들을 여기 있는 메모장에 다 써놨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것부터 쭉 써보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더라고요. 일을 해도 끝이 없는 저와 비슷한 동병상련의 CEO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들 막 48시간처럼 하루를 살던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스케줄러는 어떤 거 쓰는지, 그리고 일이 진짜 많아서 밀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 계획하거나 회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전사에서 같이 쓰고 있는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고요. 회사에서 이 시간에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한 명씩 물어보고 거기에 다 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글 캘린더상 비어있는 시간을 먼저 부킹해버리자는 룰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혹여나 누군가가 개인의 시간을 미리 등록하지 못했어서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열에 2번 정도 취소가 된다고 하면 8번은 그냥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라 저를 포함해서 제 개인의 일정들을 캘린더에 다 등록해놓고 그 열람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회의 요청을 할 때에는 서로 물어보지 않고 빈 시간을 잡아버리는 것으로 해서 캘린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 외부 회의 아니면은 누군가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로 쓰여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노션을 따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먼슬리 투두 리스트로 해서 월간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달성할 목표랑 그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가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목표랑 스케줄은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목표에 기반하지 않은 일들을 괜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노션을 통해서 위쪽에는 내가 이번 달, 올해, 상반기,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달성해야 할 것들을 작성해 놓고 그걸 통해서 키워드들을 파생시키고 그걸 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해서 노션을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노션을 작성할 때에는 보통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와 펜 혹은 아이패드와 펜슬을 들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마인드맵 하듯이 이렇게 막 펼쳐놓고요. 그걸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액션으로 넘어가야 할 일들을 한 번 더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주간 캘린더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날 끝내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절대 퇴근하지 않기라는 개인적인 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방법론적으로는 이런 식인데 그 계획을 하거나 회고를 하는데 특히 시간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원래 사람은 살면 사라지고 계획하는 대로 살면 계획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ESTP라서 P는 원래 계획형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P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행 갈 때도 계획이 전혀 없이 가고, J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행 갈 때 아이패드 먼저 열어가지고 내일 뭐 입을지, 그리고 마지막 날 어느 코스로 어떤 이동수단으로 다닐지 이런 걸 기록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주도 3박 4일 가도 주머니에 칫솔 꽂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사실 태생적으로는 계획을 굉장히 못하는 편이고요. 근데 경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음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홍유리는 P이고 CEO인 홍유리는 J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계획을 하는 곳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주말에 끝내놓고 월요일은 원래 심리적으로도 되게 바쁘고 물리적으로도 회의 같은 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만약에 10시에 회의가 있다. 그래서 막 이런 저런 일을 하면 막 그때부터 카톡, 슬랙, 메일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전날 제가 금요일에는 보통 야근을 안 해요. 일찍부터 금요일부터 놀면 주말이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야근을 안 한 대신에 일요일 밤에 보통 저는 먼저 일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딱 출근했을 때 내가 오늘 무슨 우선순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투두리스트에 일주일 동안 있는 내부 외부 회의들, 미팅들 다 기록해놓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요일별로 업무를 분배해서 이걸 작성을 다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거꾸로 캘린더에 입력을 합니다. 캘린더에서는 이거 익스포트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떤 성격의 일에다가 시간을 쏟았는지, 뭐 예를 들면 HR에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은 매출 견인을 위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회고를 하기 위해서인데 큰 기업에서 회장님들한테 그 회장님들의 시간을 하기만 하는 비서가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만큼 그 시간을 어떤 성격에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썼는지가 그 회사 전체의 ROI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1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그냥 고민을 하고 있으면 방금 15분 동안 무슨 고민을 하셨는지 물어봐서 기록을 할 만큼 그것에 되게 중요도가 높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회사에서 저는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은 한정적인 리소스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게 가장 큰 숙제이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물론 사라지지만 그것보단 조금 더 영민하게 내가 똑같은 리소스를 쏟았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파트가 뭔지 이걸 알아내는 게 되게 핵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그 끝난 일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구글 캘린더에 컬러링을 다 다르게 해서 일의 성격별로 다시 입력을 해서 회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회고하는 데에 사실 바쁘면 에너지를 자꾸 안 쓰게 돼요. 그건 너무 귀찮고 지금 너무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계속 저도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있었을 때 조금만 스마트하게 미리 계획하고 회고하면 장기적으로 주는 ROI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다르다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의 무게를 덜고 그것에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무게를 재는 편인데 왜냐하면 CEO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엔 되게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들도 있고 고민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더 미뤄지기 쉽고 해결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이 고민의 ROI가 몇 분인지 먼저 결정을 합니다. 30분, 50분, 15분. 그리고 그 타이머를 들고 제 방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360도로 쳐지는 커튼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어요. 그냥 제 맨 몸과 가끔은 종이와 펜 그리고 뇌만 들고 들어가서 카운팅을 하고 그 안에서 이 고민을 끝내고 나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을 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커튼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그 일이 주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나열을 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선택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특히 경영적 선택에는 반드시 단점이 따르고요. 그 단점이 존재하는 순간 이걸 이렇게 나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연쇄적인 고민이 계속 따르게 되면서 해결을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뭘 선택하든 단점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최악의 단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단점이 최소화되어 있고 리스크가 덜하면서 결국엔 최대의 ROI가 나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단점을 실제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10개고 단점이 하나라고 해서 또 단점이 적다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작성을 끝낸 다음에는 그 장점과 단점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무게로 적습니다. 이게 100g, 이게 50g, 이게 뭐 3kg
이렇게 해서 그걸 나열을 한 걸로 저울질을 해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고민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후회가 덜하고, 나중에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있었잖아 역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눅이 들게 되는데, 이건 내 예측 가능했던 단점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나는 이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데 시간을 오래 쓰면 일자로 가야 될 길을 기역자나 니은자로 돌아갈 일이 절대 없어지고요. 이것이 켜켜이 쌓였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률을 주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그것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업무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하면 회사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밤새고 더 체력을 기르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주 큰 오산이었음을 아주 금방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역할과 동료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그 안에서 어쩌면 나한테 지금 가장 ROI가 높은 액션은 내가 그 일을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데 쓴다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저울질을 하고 나면 결코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최선이 아님을 금방 아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한 달간 전체 24시간 곱하기 31일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유형별로 나눠놓고요. 그러고 나면 조금 채찍이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은 방법으로, 제 컴퓨터에는 포스트잇으로 제 시급이 적혀 있어요. 내가 그 1시간 동안 했던 시급을 막 어떻게 기록하고 정량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선으로 잘 썼는지 택짓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하면 살짝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지는 않고 조금 더 스피드가 필요할 때 혹은 성과가 덜 났다고 판단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월말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나는 지금 월에 30분의 15, 2분의 1을 지냈다. 상반기에 3분의 1이 지났다. 이러면서 놀랄 일이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했기 때문에 와, 월말 다 됐는데 이번 달에 나 성과 못 내서 어떡하지? 아니면 왜 연말에 인사평가 하려고 하면은 한 해 동안 했던 성과 내려고 하는데 아, 나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중간중간에 기록했고 회고했고 전략 잡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케줄러 잘 써서 계획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행하는 것, 그리고 잘 회고해서 다음번 능률을 더 늘리는 것, 그리고 함께 체력 관리하면서 훌륭한 동료 영입하고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잘 잡는 것 이라고 아주 급하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저의 저녁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찍을게요. 안녕.